일어설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극심한 통증의 주범 퇴행성 관절염. 진짜 내 마음으로는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 앞에서 차라리 죽어보는 게 좋겠다.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데다 최후의 선택인 인공관절 수술 역시 뼈를 깎는 고통과 재활치료가 문제인데요. 이 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는 뼈와 뼈 사이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 얼마나 오래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튼튼한 무릎 관절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음을 내딛어 보지만 애자 씨의 다리는 좀처럼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옷자로 잔뜩 휜 다리, 뻣뻣하게 굳어버린 무릎까지. 애자 씨는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입니다. 많이 아파요. 여기가 이쪽 오른쪽 다리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쫙쫙 피지를 못해요. 뼈가 다 달았대요. 이렇게 두 개가 다 붙었대요. 긴 세월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느라 달아버린 그녀의 무릎. 아이고 아파. 그리고 무릎에 찾아온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은 애자 씨의 삶마저 무너뜨렸다는데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근데 사 먹으면 죽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네요. 당장 먹고 살 길마저 막혀버려 산송장이나 다름없어진 신세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는 애자 씨. 그녀의 무릎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좀 눌러볼게요. 그게 여긴 좀 아프고. 진짜 아프죠, 이거. 여기가 달아있는 부분이에요. 다 안 펴질 거예요. 퉁퉁 부어있는 무릎과 굳은 관절. 게다가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잔뜩 휘어진 다리는 한눈에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원래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물렁뼈, 연골이 마모되면서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닿을락 말락 하고 있고 오른쪽은 아예 다 붙어서 접촉이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뼈가 완전히 맞닿아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사기, 1, 2, 3, 4기 중에서 관절염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 때 적합한 치료는 단 하나, 이제 인공관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 이 같은 퇴행성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관절이 있는 곳은 어디나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무릎.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지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는 1단계를 거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2단계, 뼈끝이 자라 염증이 심해지는 3단계를 지나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끼리 붙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관절이 서서히 마모되고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노화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각 증상 없이 천천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연골에는 혈관, 신경, 림프 조직이 없어서 연골의 상당 부분이 마모되어도 심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들보다 고단했던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은 후회가 되기에 인공관절 수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다는 애자 씨. 근데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안 그래요? 살았는데 그래도 좀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내 의지대로 걸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애자 씨는 믿고 싶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택할 경우 수술 후 긴 재활 기간과 생활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매년 8만 명에 가까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절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이미 연골이 손상된 것이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은 연골이 더 마모돼서 사라지게 되고 이 때문에 걷는 게 고통스러운 삶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빠른 염증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닥터하우스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실제 나이는 50대지만 관절 나이는 80대라는 김영임 씨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린다는 이분. 아이고 내 신세야 참말로. 아이고 눈물이 나. 계단 다닐 때 정말 눈물이 나나 눈물. 아이고 진짜. 관절 통증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박수정 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릎 통증 고민을 해결해줄 100세 주치 두 분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닥터하우스에 또 두 분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어디 보자. 보이네. 무릎이 안 좋아서 오셨구나. 네, 맞아요. 그쵸? 어떻게 알았어요? 물팍 도사가 오셨네. 그렇죠. 제가 눈은 작아도 볼 건 다 보거든요. 자, 얼굴에 딱 보니까 하늘천이 아니라 내린천이 있네. 내천자가 있어. 내천자가. 야,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녀분들의 미모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 김태균 원장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이 아주 앞으로도 건강하고 멋진 활동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무릎 건강 지키는 방법을 상세히 일러드리겠습니다. 야. 자, 제가 여기서 좀 이 역사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언제부터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을 받았을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한 500년? 그럼 6.25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6.25가. 네, 6.25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었죠. 뭐 또 일도 엄청나게 했었죠. 자, 제가 그냥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5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도 관절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진짜요? 루시라는 그런 350만 년 전 화석에서도 이미 관절염이 있는데 그 루시는 원숭이하고 우리 사람하고 중간쯤 되니까 상체가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상체 비만이 있는 거고 옷자다리가 있는 거고 바닥에 앉으니까 쪼그려 앉는 생활을 하니까 그 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다 연수로 갖춘 거지. 사실은 그 루시가 살았던 수명을 생각하면 길어야 10년,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관절염이 왔던 거예요. 근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예요. 82세. 지금 우리가 관절염이 60세 와가지고 85세까지 살면 25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김태균 원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늦출 수 있습니까? 그럼요, 늦출 수 있죠. 진짜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관절염은 닳아서 마모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노화에 의해 생기는 거고, 나이 들면은 연골세포가 줄어들거든요. 연골세포가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요. 20대에 비해서 70대가 되면 연골세포가 약 60%쯤 줄어들어요. 관절 연골은 어떻게 돼 있냐면 타입 2 콜라겐이라는 게 이렇게 메쉬처럼 멍석처럼 있고 거기에 그 글라이코자미노 글라이칸이라는 것이 이렇게 덩어리로 큰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콘드로이틴이라고 알려 있는 거기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연골세포예요. 나이가 들면 얘가 줄어드니까 마모가 되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연골세포가 줄어드는 걸 줄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무릎 연골세포가 좋아하는 영양분을 잘 주고
적당한 운동을 해줌으로써 연골세포가 줄어드는 걸 막아줄 수가 있지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좀 느끼는 어떤 증상들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걷고 앉고 눕고 이런 것에 대한 통증이 저도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다 그냥 네. 고통스러운 네, 통증 고통스러워요, 뭐 이런 게 고통스러워. 있으시군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무릎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맨 먼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뭐겠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이용을 해서 내 무릎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요? 네, 오른발을 드시고 왼쪽 체중을 딛고 살짝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몸 좀 틀어보세요. 어떻게 통증을 느끼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발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발 들어보십시오. 예,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몸 크게 돌려보세요. 쭉 돌려보세요. 좀 힘드세요. 옳죠? 됐습니다. 이제 왼발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그렇지. 네, 내쉬고 내리고. 자, 어느 쪽이 더 아프셨어요? 저는 어느 쪽이 더 아프네요. 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요 몸의 회전력을 무릎을 한 상태로 디딘 상태에서 돌려보면 무릎 관절을 돌리면서 무릎 관절 안에 있는 연골판과 손상된 연골을 한번 자극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 통증이 나타나면 아,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성이 있거나 좀 시작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체 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그쵸? 자, 이 무릎이 아픈 이유, 이 두 분의 일상 관찰을 통해서 원인을 저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일은 뭐든지 본인 손으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주부 9단 영임 씨는 오늘도 열심히 청소 중입니다. 잠깐만. 아니, 아까 무릎 그렇게 안 좋으신데 이제 무릎을 꿇고 물걸레질을 저렇게 하세요? 서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저렇게 무릎 관절에 가장 해로운 자세가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일하는 거거든요. 저 표정에서 보면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벌써 표정이 바뀌셨어.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쉬운 대로 손 대신 발을 사용해보는 영임 씨.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이 모두가 무릎이 아프고 난 뒤 생긴 변화라는데요. 무릎 꿇혀서 닦은 것보다는 좀 낫지만 이것도 아프긴 아프네요. 이것도 좀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네. 고작 물걸레질 한 번 했을 뿐인데 금세 바닥난 체력. 아이고. 사정이 이쯤 되다 보니 영임 씨에게 청소는 곧 중노동이요. 그 대가는 매번 이렇게 통증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의지하게 된다는 이것. 안 되겠다. 아이고. 바로 파스입니다. 원장님 저렇게 통증 있을 때는 파스 붙여도 괜찮아요? 예, 그럼요. 괜찮습니다. 저 파스의 성분이요. 우리가 먹는 소염 진통제를 저 파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국소적으로 소염 진통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쓰시는데 저거에 너무 믿고 의지해서 시기를 놓치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관절이 안 좋아졌다는 영임 씨. 무릎 관절증에 척추 협착, 경추 간판장애 등 어디 하나 성황 관절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절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찾아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곰국에다가 저거 닭발. 닭발하고 곰국 하고요. 관절이 좋대요. 관절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 맞지만 저것만 먹는다고 관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관절을 이루는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먹는다고 관절이 좋아진다는 거는 의학적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드시면 비만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음식과 관절과의 관계는 그렇게 의학적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김영임 씨의 이제 일상을 쭉 봤잖아요.
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성분들의 관절에 좀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런 근거들이 되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 빈도를 보면 여성들한테서 훨씬 높습니다, 남자들한테. 그리고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높은가를 보면 50대 근처가 되면 폐경이 되잖아요.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레벨이 달라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관절 연골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골다공증은 심해지고 관절 연골도 약해지고 비만, 가사 활동 이런 게 겹쳐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는 여성의 빈도가 몇 배가 높습니다. 실제로 인공관절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경우는 10배가 높아요, 남자보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선 유난히 흔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높네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니까 뭘 그렇게 자꾸 무릎에다가 파스를 그렇게 많이 붙이세요? 뭐 무릎이 아프니까요.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지금 당장 뭐 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파스가 뭐 밖에 붙일 것이 없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파스 붙이고 그냥 증상만 다스리고 있는 거의 문제는 병을 키우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맞아. 다른 병을 키우는 수가 있어요. 뭐요? 염증이 좀 반응이 생기는 건데 그런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들이 몸 전체의 전신 건강에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면 통증이 있으니까 운동 못하니까 근력도 약해지고 비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유병률이 약 1.3배, 대사증후군은 1.4배, 고혈압은 1.6배,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16%가 늘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거는 그냥 단지 내 삶의 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붙인 파스 하나가 관절뿐만 아니라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환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병을 키웠네, 병을 키웠어. 자, 그럼 이제 박수정 씨의 일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햇살 좋은 오후, 수정 씨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뭐 하시려고요? 저요, 오늘 여기 부평공원에요. 뮤직비디오 하나 너무 답답해서 찍으려고 왔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카메라를 세팅하는 수정 씨. 촬영도 직접 할 예정이라는데요. 사실 수정 씨는 정식으로 3집 음반까지 발매한 데뷔 40년 차 트로트 가수입니다. 흥겨운 멜로디의 나야 나라는 곡은 지금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모처럼 만의 촬영에 신경 좀 써봤다는 수정 씨. 평소 아끼던 빨간 하이힐까지 준비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없으니 싸가지고 노래할 때 운동화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요. 잠깐만, 발가락이 무지외반증이 있네요. 변형되셨어. 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갖는 무지외반증이 있네요. 저 정도는 많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제법 심한 겁니다. 통증도 심하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곱이 한 10cm. 와. 힐이 높아지면 엉덩이 척추에 대는 자세가 정성이 아니기 되기 때문에 인접관절이 안 좋아요. 그래. 이거 리얼로 편집 없이 진통제 먹고 오늘 구두 신었어요. 보세요. 빨간 구두. 너무 아파 죽겠지만 이분 웃어요. 반주가 흘러나오자 자연스럽게 리듬에 몸을 맡기는 수정 씨. 표정 좋고 노래 좋고. 하지만 중간중간 왠지 노래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정 씨인데요. 급기야 음정까지 흔들립니다. 수천 번도 더 불렀던 노래지만 요즘 들어 부쩍 노래하는데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수정 씨.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사실 발보다 더 큰 문제는 서 있기조차 버거워진 아픈 무릎이라는데요. 발가락도 아픈데 이제
진통제 먹었어도 높은 구두를 신었더니 스텝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하겠어요, 스텝이. 아파서, 통증 때문에. 하이힐의 높은 굽보다 더 위태로워 보이는 수정 씨의 관절 건강 상태. 제가 교통사고 나서 목, 허리,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돼서 수술했고 여기도 파열돼 있고 발목도 수술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원치료 하다 보면 좀 쩔뚝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골반은 틀어진데 약간 이쪽에 힘을 못 주니까 이쪽에 너무 힘을 많이 주고 걸으니까 이렇게 연골이 다 닳았다고. 40년간 가수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만 7번. 반복되는 골절과 관절 손상, 여기 노화까지 겹치면서 그녀의 무릎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려나 싶기도 해요. 무릎이 더 나빠질까 봐. 지팡이 짚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 혹시라도 좋아하는 노래마저 못하게 될까 봐 두렵다는 수정 씨. 아이고, 다리가 팅팅 부었네. 이렇게 부었잖아요. 푹신푹신하게. 이게 아파요. 아이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이 무릎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무대에 설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는데요. 이봐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아파요. 여기 뭐 복숭아 뼈 씨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혹사시킨 대가로 노래를 그만둬야 한다는 건 수정 씨에겐 너무 가혹한 형벌입니다. 더 많이 오래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고문이에요. 정신적인 고문. 안 아프고 살고 싶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생활을 지켜보니까 두 가지를 좀 꼭 집어서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힐, 하이힐이 아까 불편한 거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뵙기에는 괜찮은데 이상 체중에 비하면 조금 더 나가시는 편이죠? 사고 후에 한 8kg 늘었어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이제 체중과 관절염의 상관성을 보면요.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1대1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대4의 비율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이제 5kg쯤 빼주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도 50%쯤 줄어들고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나빠질 위험성도 50%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중 감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요.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분의 무릎을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배우도록 하시죠. 백세 관절을 책임진다. 노건우 스포츠 트레이너.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운동 방법은 무릎 관절 통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앉아주시고요. 아이고, 벌써부터, 아이고. 우리 앉으면 네,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한번 누워볼게요.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밑에 아래에 있는 이 다리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주세요. 골반은 똑바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발끝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무릎을 딱 구부렸다가 뒤쪽으로 쭉 옆차기를 하듯이 쭉 무릎을 쫙 뻗으면서 여기 엉덩이 근육이 꽉 수축이 돼야 돼요. 오들독거려. 다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뒤쪽으로 쭉 쳐주면서 이 골반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 쭉 발끝 끌어당겨요. 발끝. 그렇죠. 다시 둘, 쭉. 뒤 대각선 방향으로 밀면서 자 마지막 자 셋 쭉 뻗어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엉덩이 옆에 좀 자극이 많이 오세요? 전국으로 다 와요. 네. 근데 지금 약간 허벅지 근육이 조금 그 탄탄한 느낌이 좀 빵빵해진 듯한 느낌이 안 드세요? 마음으로는 느끼. 마음으로 느낍니까? 만져보니까 네. 챙기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육. 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이 운동 방법을 일주일에 한 3번, 그러니까 적게는 한 2번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하신다면 우리 무릎 관절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로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원인도 좀 알아봤고요. 자가진단법도 배웠고 좋은 운동도 또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그냥 갈 수 없잖아. 무릎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짠! 짠! 자, 이건요, 예로부터 이제 관절 치료에 효과적인 효과가 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던 우슬입니다. 우슬. 동의보감에는요, 우슬을 한습, 차갑고 습한 기운으로부터 무릎이 아픈 것과 그 다음에 등뼈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좀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연구에서는요, 우슬 속에 있는 엑티스테론 성분이 근육을 늘려주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 엑티스테론 말씀하시는데 그거 조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뼈도 튼튼하게 하고 근육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염증 작용을 낮추고 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뼈, 관절, 근육 건강에도 좋고 전신 건강에도 좋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슬차, 이 무릎 관절에 좋은 우슬차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따뜻한 물 또는 뭐 끓는 물을 좀 준비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5리터의 물에 우슬 분말을 한 20g 넣거든요. 한 요걸로 따지면은 5스푼 정도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좀 진하게 먹고. roads empty for miles. Well, you can't have a dream and cut it to fit. But when I saw you, 이게 인삼 맛도 좀 나는 것 같으면서 잎맛이 약간 쌉스름하고 처음엔 고소하고 뒷맛이 좀 쌉쌀한 것이 있네요. 이제 우슬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맛인데 사포닌 어디 들어있어요? 인삼. 이게 이제 관절 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딱 막아주는 효과가 바로 이 우슬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것저것 요거 다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치료하고 운동도 하면서 살겠습니다. 구두도 신고 노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함께 다들 열심히 지키셔서 100세까지 씩씩하고 걸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짠 관절이 아프다고 엄살하지 마. 우슬 먹고 건강해져요. 원장님 찾아서 진료도 받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썰물이 지나간 바닷가. 한적한 모래사장을 우아하게 걷고 있는 여인들 중 관절 미인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확실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수 임주리고요. 요즘은 제 엄마로 더 유명한 립스틱 쉽게 바르고 임주리입니다. 올해로 데뷔 42년 차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위로하며 큰 사랑을 받았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가수 임주리 씨. 그런 엄마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재하군 역시 외모와 가창력 다 되는 트로트계 엄친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여기는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 감성 보컬 가수 왕소연입니다. 선후배 가수에서 이제는 함께 건강을 걱정하는 언니 동생으로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두 사람. 누구보다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던 그녀지만 사실 임주리 씨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데요. 뭐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못 일어나요. 이게
손이 저리고 막 다리가 아프가지고 한참 이걸 주물러서 손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는 아플 때는 거의 방송 활동을 거의 잘 못했었죠. 당뇨와 심장병을 앓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찾은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그녀. 나름대로 제가 건강을 되찾은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감사하는 거를 건강이 안 좋은 뭐 후배나 뭐 지인들한테 제가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제가 뭐 먹으면 좋다 이런 거 제 말은 믿어요. 나를 보고 내가 롤 모델이잖아. 그래서 건강하니까 또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노래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행복 시작이라는 노래도 발표했잖아요. 아껴둔 사랑을 다 줄 거야. 소중한 시간이기에 당신을 그렇다면 가수 임주리 씨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건강을 생각해 이곳 강화도에서 전원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 요즘 그녀는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는데요. 여기 지금 다른 것들은 지금 갈아엎었고요. 여기 감자, 고추, 뭐 파도하고 상추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지금 이제 가지하고 이제 고추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고추를 따느라 쪼그리 앉는 건 기본. 게다가 쪼그려 걷기로 고추밭을 거침없이 누비기까지. 임주리 씨, 무릎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이게 앉으면 좀 막 좀 불편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있다 일어났더니 옛날에는 근데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힘든 게 없어졌다니까요. 네. 가뿐하게 일어나.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도 가뿐하게 한 번에 일어서는 그녀의 신통방통한 무릎. 그렇다면 6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 여전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준비 운동이라고 또 뒤로도 가고 사실 앞으로도. 닦고 조이고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나 다름없는 관절. 이렇게 뒤로 가차없이 굴러주는 것이 바로 몸이 뻣뻣해지거나 컨디션이 조금만 달라져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는 그녀만의 관절 튼튼 운동법이라는데요. 되게 시원해. 50번? 100번? 수시로 해요. 이 어깨. 유연하시네요. 네, 유연해졌죠. 유연해진 거예요? 네네. 예전에는 좀 어떠셨나요? 네? 예전에는 뻣뻣했죠. 그러니까. 네. 그녀의 놀라운 유연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척추를 꼿꼿이 세운 채로 하는 고난도의 동작도 거뜬히 해내는 임주리 씨. 그녀는 이렇게 유연한 몸과 관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릴렉스하게 이렇게 이런 운동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챙겨 먹는 거. 그러니까 뭐 관절에 좋은 음식이랄지 식품이랄지.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이. 평소 관절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다는 식재료 바로 감자입니다. 언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요즘엔 맛있는 것도 좋지만 건강에 좋은 것을 먼저 찾게 된다는 그녀. 감자 갈아가지고요. 감자 전 해가지고 관절에 좋거든요. 저는 자주 해 먹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에 좋은 알칼리성 미네랄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감자에 관절 염증을 잡고 연골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우슬 농축 분말까지 넣어주는데요. 감자도 이제 관절에 좋다고 하고 진짜 또 관절에 더 좋은 또 이제 우슬 가루를 넣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욱 효과가 좋은 이제. 다시 살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한 음식은 직접 해먹으려 노력한다는 임주리 씨. 짠! 짠! 이 또한 그녀가 인생 후반에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짠! 관절에 좋은 우슬 감자 부침개 되겠어요.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임주리표 우슬 감자 부침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그녀 입에 딱이라는데요. 맛있어.
진짜. 진짜.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을 잘 챙겨 먹는 것도 그녀가 건강을 되찾은 비결 중 하나입니다. 관절에 좋다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나는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안 맛있어도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근데 맛있어요. 맛있기까지, 맛있기까지. 100세까지 튼튼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빠짐없이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관절에 좋다는 우슬로 만든 건데요. 관절이 아픈 건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골에도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주르 씨가 관절을 튼튼히 유지하는데 우슬 등 복합물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우슬에는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우슬에 함유된 액디스테론을 포함한 사포닌과 칼슘이 염증을 배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근육을 강화시켜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청열 작용과 함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우슬 등 복합물을 투여한 결과 염증 물질이 78%나 억제되면서 항염 효과가 확인됐고 우슬 등 복합물이 연골 기질 분해 효소를 감소시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슬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우슬 추출물을 섭취시킨 동물 실험에서 칼슘 배출이 감소되고 파골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사는 꿈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아픈 무릎과 손가락 때문에 노년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예, 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저는 50대 중반쯤에 그 퇴행성 관절염을 무진장에 앓고 있다가 그래서 활동도 어려웠고 사회활동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제 취미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올해 62살 백수림입니다.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꿀벅지와 유연한 무릎. 예,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우리 그 장구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튼튼해지고 관절도 좋아지고 허벅지도 튼튼해지고 지금은 마음대로 이렇게 통증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요즘엔 행복해요. 취미 생활을 마치고 농장으로 곧장 달려온 수림 씨. 아유, 크네. 지금 익어가고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이쁘다. 네. 직접 키워서 소중하게 결실을 맺고 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맛까지 볼 수 있는 건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아우, 맛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고된 농장일이 노동이 아닌 행복으로 느껴지는 건 아이고, 이놈의 풀들은 벼도 끝이 없어. 바로 이곳이 그녀가 평생을 계획해왔던 노년의 꿈과 행복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 힘들죠. 예, 힘드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 일을 못했죠. 무릎이 아파서. 근데 지금은 아주 거뜬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농장을 처음 꾸려갈 무렵 수림 씨에게 내려졌던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즘성 관절염 진단. 당시 꿈에 가득 차 있던 그녀에게 관절 통증이 찾아왔고 고된 농장 일에 증세는 점점 악화됐다는데요. 어머,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너무 비참하고 정말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내 스스로 그냥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를 때가 많았었어요. 무릎 관절을 회복시키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다는 수림 씨. 이게 우술이거든요. 예, 여기 왜 보시면은 소 무릎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아픈 사람들만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아프셨냐고 그러면 좋은 게 뭘까요? 혹시 드신 게 뭐냐고 여쭤보고 하다 보니까 아, 우술이라는 게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때가 돼서 배고프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알 넣고요. 요리할 때마다 한두 스푼씩 꼭 넣고 있다는 이것으로 함께 고생한 무릎도 달래줄 생각이라는데요. 이게 우술 복합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관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에 물도 끓여 먹고 음식에 자주 넣지만 특히나 이게 백숙할 때 그 백숙에 그 닭 그 특유한 냄새 있잖아요. 그 잡내도 없애고 또 고기도 쫄깃쫄깃하고요. 또 제가 이게 자주 해 먹다 보니까 왠지 무릎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 주변의 근육 생성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력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닭고기에 관절 염증을 잡고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우슬을 함께 넣어 드신다면 무릎 관절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지친 관절을 회복시켜주는 우술 백숙. 구수한 냄새와 진한 국물 속에 숨은 뽀얀 토종닭의 자태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또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어서 오세요. 이 모든 게 수림 씨 손으로 직접 수확한 농작물이라는데요. 드셔봐야 맛이 어떤가.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먹을게요. 열심히 땀 흘린 뒤 먹으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맛있나? 게다가 우슬 농축분말로 혹사시킨 무릎까지 달래주니 그녀에게는 우슬 백숙 한 상이 최고의 만찬입니다. 아 이게 그 관절에 좋다는 우슬하고 두충을 넣어서 끓인 물이거든요. 드셔보셔요. 맛이 어떤가. 몸에 좋다니까. 오늘 만찬의 완벽한 마무리로 따끈한 우슬 농축 분말 차 한 잔까지. 맛있네요. 네, 따끈하니 아주 좋네. 그 인삼 냄새 나고, 한약재, 약재 그런 냄새도 나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는 무릎. 그래서 벌써 몇 년째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네, 이게 우슬 복합물인데요. 연골이 닿아서 관절이 아주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니까 훨씬 건강이 좋아졌어요. 수림 씨의 관절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우슬 등 복합물. 우슬 등 복합물은 특히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데요. 우리 몸의 연골은 두께가 3mm 정도로 얇아서 한번 손상되면 염증이 쉽게 생기고 그 염증이 연골을 다시 파괴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연골의 핵심 구성 물질을 생성시키는 연골세포를 증가시켜 연골의 두께를 늘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연골세포는 연골 건강에 아주 중요한 타입2 콜라겐과 콘드로이친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골세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연골 두께가 얇아지거나 손상이 생기면 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슬 복합물은 염증 활성 억제와 동시에 연골 분해를 막고 연골 구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연골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우슬 등 복합물을 투여한 쥐의 연골세포와 연골 핵심 구성 물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물질이 모두 증가되면서 연골 두께도 개선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도 관절 통증과 일상 수행 능력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슬은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두충과 연골의 구성 성분을 늘려주는 석류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관절과 연골을 동시에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슬 등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식품이지만 한꺼번에 과량을 섭취하는 것보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식약처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통증과 염증을 방치해왔던 두 사람.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닥터하우스에서 배운 허벅지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염증과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단은 물론 우슬 등 복합물도 매일 꾸준히 섭취했는데요. 2주 후 두 사람의 관절 건강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2주 전과 비교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현저히 낮아진 두 사람의 통증 지수입니다. 염증 수치 역시 낮아졌는데요. 특히 박수정 씨는 위험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릎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체중도 모두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슬 복합물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이제 좀 챙겨서 잘 먹고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부으기도 좀 덜하고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저는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먹고 나서 100세까지 쓸 수 있는 관절을 만들겠습니다.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퇴행성 관절염. 100세 시대. 평생 써야 하는 관절 관리를 위해 연골 세포를 증가시켜 연골 수명부터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채널 A